오늘 오후 3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사형이 구형된 사건입니다. 자,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 재판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443일 국가의 민주주의를 흔든 사건의 결론이 드디어 나오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유죄겠지. 이미 한덕수 이상민 재판에서 내란으로 인정됐는데 윤석열은 더 확실한 것 아닌가. 실제로 법원은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했고, 이상민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를 통제한, 선관위를 통제한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흐름만 보면 윤석열 역시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게다가 그는 내란 우두머리, 수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건 윤석열이 잘한 일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특히 정청래 체제의 치명적인 실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서초동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다. 혹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만 꺼내도 많은 분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음모론 아니야? 윤석열 살리려는 프레임 아니야? 그런데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윤석열 사건의 핵심은 사실 단순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가? 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충족하는가? 여기서 만약 재판부가 폭동 요건이 부족하다, 국헌문란 목적이 확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내란죄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위험한 변수가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제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공수처가 했어요. 공수처 수사권 논쟁입니다. 윤석열 측은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므로 절차가 위법이고 공소 기각해야 한다. 물론 다른 재판부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가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같은 사안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란 건 원래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재판장 지귀현 판사, 지난번에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문에서 시간 계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더 나아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의문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 판사가 이번에 선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대목이 오늘 선고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 지금 사법부는 정치권과 전면전 직전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바로 어제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희망 고문이다. 대법원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공격한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법부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흔든다라는 위기의식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정치적 상상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급심이 내란죄는 유죄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공수처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무죄는 아니고 공소 기각을 때린다면 그건 사실상 사법부가 정치권을 향해 보내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법부를 흔들면 우리도 이런 결론으로 응답할 수가 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윤석열 1심 선고는 단지 형량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법부와 정치권이 맞부딪히는 전선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오늘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게 된다면 그때 제일 먼저 떠올릴 이름은 윤석열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왜냐?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을 법적으로 확실히 포위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만 소리쳤습니다. 친위 쿠데타다, 내란 우두머리다, 사형이다, 조이대도 탄핵이다. 근데 실제로 조이대 탄핵 어떻게 됐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SNS에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대변인은 국정조사나 탄핵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은 가장 세게 했는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서 이게 가장 위험한 패턴 아닙니까? 상대를 압박하는 척만 하다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면 그건 압박이 아니라 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는 결과가 나오는 순간 반드시 역풍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작년 12월에 상정한 내란 외환 반란범죄 형사절차특례법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이름부터가 12.3 윤석열 비상기염 특별법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사면 복권 제한 조항도 빼고 구속기간 연장 조항도 빼고 법안 이름도 바꿨습니다. 결국 무엇만 남았는가? 전담재판부 설치와 운영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 즉 결과적으로 조이대 대법원장의 권한을 인정해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셨을 내란 전담재판부법이 그러합니다. 아니 이런 법을 왜 만듭니까? 지금 조이대가 지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이대가 지멋대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하자. 법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 무슨 법이 이렇게 됐어요? 청청래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몹시 나쁜 전례다. 입법 신뢰성이 훼손된다. 이 말은 법사위에서 조이대를 단단히 포위할 수 있는 법이 올라왔는데 정청래 지도부가 여기다 물을 타가지고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 지도부가 법사위에서 만들어 놓은 법안을 멋대로 수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자, 조이대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정작 법안에서는 조이대 권한을 인정해주고 탄핵은 하지 않고 말만 강하게 하고 사법부와의 갈등을 극대화시켜버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윤석열 선고에서 가장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민주당 스스로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혹은 공소 기각이 나온다면 오늘 오후 3시에 재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이 엄격히 입증되지 않았다. 혹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래서 공소기각 땅땅땅. 재판부가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석열 지지층은 즉각 이거는 내라는 거짓이다. 윤석열이 무고하게 감옥살이를 했다.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극우 유튜브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이 무너졌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무효다라고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이렇게 큰 사건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거야? 그럼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청래 대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단순히 재판 결과가 나쁘다가 아니라 민주당의 절차적 또 정치적 정당성이 붕괴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란이 무죄가 혹은 공소 기각이 되는 순간 민주당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프레임은 역전됩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사법부와 싸운 척하다가 결과를 관리하지 못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문재인스러운 결과지요.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윤석열이 유죄냐 무죄냐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민주당은 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만 소비하고 법적으로는 허술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만약 무죄 공소기각이 나온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청래 대표가 SNS에서 했던 말입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무엇라고? 여기 한 문장 더 붙여보겠습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무엇라고? 뒤에 여당 대표가 무엇라고? 예. 말로는 사법부를 압박하고 행동으로는 뒷걸음질 치고 입법으로는 실수를 하고 정치적 갈등만 키워서 결국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는 길을 열어준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정치적 참사입니다. 정청래 대표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정계 은퇴해야지요. 네. 자, 오늘 1심 선고는 윤석열 개인의 운명을 가르는 날뿐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내란 수습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자, 민주당 그동안 최선을 다했습니까?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